같이 그 텀 프로젝트 계획서에 대한 사례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그 텀 프로젝트 계획서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실제 작성되어진 계획서에 수집에 필요한 그 자료가 명시가 되어 있는가, 어떠한 자료를 실제적으로 사용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그 자료를 사용해서 공공개방 데이터를 사용해서 실제적으로 어떠한 최종 결과물을 최종적으로 분석 결과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예상 결과, 목표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이 명시가 되어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계획서라고 하는 거, 계획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최종적인 그 목표가 있는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거니까요. 그래서 수집 데이터는 있는가, 그 다음에 이 수집 데이터로부터 원하는 분석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원하는 결과가 실질적으로 어떤 형태로 보여지도록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계획서에 담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살펴보는 계획서는 1인이 수행한 한 사람이 이제 한 명 학생이 수행한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여러분들 생각했던 것보다 좀 범위가 크다 또는 작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자기가 생각했던 계획이 너무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계획서에 있는 내용도 일부 범위를 줄여가지고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계획서를 작성할 때 목표를 세우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목표를 세우게 되면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를 예상하게 되면 그 결과에 필요한 데이터를 일단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경우에 따라서는 데이터가 없는 경우도 많아요. 원시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결과가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구체적인 결과가 명시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 텀 프로젝트 계획서 작성 관련해서 지난 학기에 수행했던 내용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학기 했던 내용들인데 일부 내용은 그 계획서대로 진행이 됐고요. 일부 내용은 계획서에 대한 수정을 통해서 진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학번하고 이름을 쓰시면 되겠죠. 학번 이름 쓰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주제가 중요하죠. 주제는 도시 미세먼지 현황입니다. 변화 현황. 여러분들이 그 텀 프로젝트를 하실 때는 항상 고민하셔야 될 게 뭐냐면 그 자료를 이제 얻어와야 되는데요. 자료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만드는 자료가 아니라 공공 데이터 포털이나 또는 이제 민간 데이터 포털에서 얻어오시면 됩니다. 이런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시간이 있고요. 시간에 따라서 어떤 값의 변화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서 주제가 미세먼지잖아요. 미세먼지. 그래서 도시별로 예를 들어 여기 이게 뭐 서울이다 그러면 이제 서울의 미세먼지 변화 정보가 있어야지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천안이다 그러면 천안의 미세먼지 변화들이 이렇게 바뀌는 천안도 있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어디가 있을까요? 강릉 이런 데를 볼까요? 강릉 하면 이렇게 미세먼지 변화 추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 변화를 통해서 뭔가 의미 있는 분석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분석 결과. 그래서 서울, 천안, 뭐 춘천, 뭐 일례 강릉이다 그러면 뭐 일정한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뭐 일례 들어서 강릉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가 뭐 줄었다. 천안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시간까지 늘어나다가 최근에는 감소 추세 있고 서울 같은 경우에 증가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 분석해 보는 거고요.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가시화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과에는 어떤 형태로 결과를 만들 건가, 보여줄 건가에 대한 분석들을 꼭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를 어디서 얻어올 건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셔야 되고요. 데이터를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어디서 얻어오셔야 되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는 data.go.kr이라고 하는 공공 포털이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가서 사용자 등록하고요. 내가 얻으려고 하는 데이터를 요청하셔야 됩니다. 요청하게 되면 이 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키를 발급해줘요. 키를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요청하는 거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데이터는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서 얻게 되고요.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먼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등록하고 사용자 등록하셔야 되고 두 번째 내가 필요한 자료 요청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청하게 되면 키 발행해 주고요. 키 발행 후에 데이터를 얻으시면 됩니다. 데이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XML이나 뭐 CSV 형태의 자료로 만들어지고 얻은 자료들을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죄송합니다. XML이나 JSON 형태로 자료가 제공되고 얘를 이제 모아가지고 모아서 CSV 형태로 만듭니다. 우리는 분석은 요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CSV 파일 가지고. 이 데이터는 이제 공공 데이터에서 요청을 해서 얻어오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얻어올 건가가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없으면 우리가 그 프로젝트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데이터를 얻어오는 게 가장 첫 번째 내용이고요. 데이터를 얻어오는 게 첫 번째 여러분들 하셔야 될 일이고 두 번째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기능을 일단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일단 고정되어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를 얻어온다 라고 하는 겁니다. 데이터를 얻어올 때는 여기 보시면 뭐 리퀘스트라고 하는 패키지가 있는데 이거를 사용합니다. 리퀘스트라는 패키지를 사용하고 데이터 안에 들어와 있는 자료를 분석할 때는 여기 설명되어 있는데 패키지 이름이에요. BS4라는 패키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얻어오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얻어온 자료를 가지고 얻어온 자료는 이제 여기 나 있는 것처럼 여기서는 XML을 쓰니까요. 거기서 해당되는 정보만을 다시 얻어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요청한 자료에서 특정한 자료만을 추출하는 여기 획득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추출이 맞습니다. 필요한 자료를 추출을 합니다. 추출하죠. 자료를 추출하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XML 문서에서 필요한 자료만을 이제 미세먼지, 양하고 뭐 예를 들어서 지역하고 일단 시간 같은 게 있겠죠. 이 정보만 일단 추출해 오서
얘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3번에 있는 것처럼 날짜별로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저장. 그 다음에 이제 저장을 하게 되면 이 저장할 때는 어떻게 저장하냐면 CSV라는 파일로 저장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일단 통계 처리 같은 걸 합니다. 통계 처리. 그 통계 처리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잘못된 값들이 있거든요. 잘못된 값 있고 소위 가는 것처럼 없는 자료, 결칙값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자료들을 제외하거나 하는 작업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일단 통계 처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과정에서 여기서는 빠져 있는데 그 의미 있는 분석을 합니다. 의미 있는 분석을 하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이 CSV 파일 가지고 자기가 이 결과를 이렇게 시각화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이 프로젝트의 기능들은 요거를 준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4번 다음에 4번의 내용에다가 뭐 통계 처리 및 분석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결과로 시각화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은 꼭 고민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예상 결과를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왼쪽은 아마도 날짜가 되겠죠. 뭐 이쪽 날짜가 여기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날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Y축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있어야 되고, 사실은 하나 빠진 게 뭐냐면 이게 어느 지역인가가 나와야 되죠. 지역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역명이 뭐 하나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지역별 분석을 한다라고 하면 이게 지역들이 뭐 이렇게 또 다른 지역이 나올 수 있겠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천안, 이게 뭐 용인, 이렇게 여러 개가 나올 수 있고 이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의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결과를 리포트로 제출하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지금 뭐 하나를 분석을 해본 거예요. 하나를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본 거죠. 이렇게 살펴본 거예요. 자, 이렇게 살펴봤고, 자, 또 다른 거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지금 뭐 김우진 학생이 한 거를 살펴봤고, 그 다음에 박상규 학생이 했던 걸 한번 볼까요? 박상규 학생이 한 것은 지금 보면, 이걸 좀 조정할게요. 박상규 학생이 하는 것은 뭐냐면, 저도 지난 학기 한 거라서, 데이터는 여기서 얻어오나요? 경기 데이터 드림에서 얻어오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는 XML 형태로 제공됐고 여기서 필요한 정보만을 추출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카페 정보 현황을 이제 얻어오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다시 CSV로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도별로 카페가 얼마만큼 증가됐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분석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밀집도 같은 것도 분석을 하겠다라고 했고 결과는 그래프로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학생은 지금 프로젝트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지금 요 사이트에 지금 등록도 한 거고요. 등록도 하고 데이터도 얻어온 겁니다. 데이터도 이렇게 얻어왔네요. 데이터도 이렇게 얻어왔습니다. 이게 수원 지역인 것 같아요. 수원 지역에 대한 정보이고 카페 이름이 나왔네요. 카페 이름도 있고 이게 언제부터 운영 중인지 쭉 나와 있습니다. 위치도 나와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카페 이름 이런 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변화에 대한 추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를 알고 싶은 거죠. 예를 들어서 수원 지역에 어떤 카페가 증가되고 있다. 연도별로 또는 감소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알고 싶은 거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수원 말고 뭐 여기 있는 것처럼 분당, 성남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성남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페에 대한 개수가 뭐 증가되고 있다, 감소되고 있다. 이거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현재 뭐 어떤 카페가 어떤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이 프로젝트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학생이 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경기도 내 카페 점포 현황. 이게 중요한 것은 현재의 값이 아니에요. 현재의 값을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형태로 과거부터 언제 시점부터 현재까지 점포가 어떻게 증가 또는 감소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보자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현재의 어떤 특정 카페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료는 여기서 얻어오는 거고요. 형식은 뭐 XML 또는 JSON 둘 다 제공하는 거고, 요청할 때는 이렇게 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공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요. 공공 개방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아마 사용자 등록하고 키를 발급받아서 요청을 한다라고 하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능들도 이제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앞서 보셨던 거랑 비슷합니다. 리퀘스트라고 하는 패키지를 사용해서 요청하고요. 그 다음에 요청된 그 자료, 현황 자료를 바로 CSV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필요한 데이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2번에서 데이터를 가공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자료를 추출합니다. 추출해서 여기 CSV 파일을 만드셔야 돼요.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뭐 지역, 뭐 일자하고 지역별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죠. 그러면 아마도 뭐 지역별로 뭐 A 지역별로 해서 자료가 쭉 만들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지역 B에 대해서도 이렇게 쭉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걸 개별적인 CSV 파일로 만드셔도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두 개의 파일을 읽어서 분석을 하셔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색하고자 하는 도시하고 검색하는 게 아니라 분석이겠죠. 분석하고자 하는 도시하고 연도를 사용해서 입력받는 건 아니고요. 연도에 대해서 분포를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CSV 파일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연도별로 카페의 증가율, 그 다음에 지역별로 카페의 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대한 분포도 시간 변화에 따른 카페에 대한 분포 변화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학생은 이렇게 그 그래프로 시각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역별로 이렇게 이거는 이제 중요한 것은 시점이 나와야겠죠. 시점, 죄송합니다. 시점 언제의 어떤 언제 이제 카페 현황이고요.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특정한 시점, 또 다른 시점에서의 변화를 보여주면 이거 보니까 성남 같은 경우에는 17% 정도 차지했는데 뭐 성남이 이게 이제 2019년입니다. 그러면 2020년에는 성남이 뭐 예를 들어서 20% 정도 차지했다 그러면 3% 정도 카페가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연도별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2030년은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니까 제 생각에는 뭐 연도별로 최근 5년간 정도를 보여주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는 뭐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보여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지는 않습니다. 미래 예측은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하지는 않으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거고요. 기존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현재 상황을 이해해보자라고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들은 뭐 2010년부터 아마도 이제 2010년부터 이제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뭐 카페가 연도가 지나가면서 줄어들지 않고 뭐 계속 증가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뭐 어떤 특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증가가 뭐 훨씬 가파르더라, 또는 또 특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상하게 감소되더라,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분석해 보자라고 하는 거고요. 사실은 이러한 것은 다 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우리는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두 번째 거 한번 살펴봤고요.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제목은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를 이제 분석해 보겠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이것도 실거래가가 중요한, 실제 거래가 아니라 실거래가의 어떤 변화 추이를 확인해 봅니다. 추이. 트렌드라고 합니다. 트렌드. 어떻게 값이 변화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고, 데이터는 여기 있는 것처럼 www.data.go.kr이고요. 그래서 얻어올 자료는 뭐 아파트 가격 정보를 얻어오겠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 제공하는 것은 제이슨과 XML이었고요. 그 다음에 자료는 이렇게 요청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거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키가 꼭 필요한 거고요. 키는 개별적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제별로 키를 받아가지고 데이터를 요청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이 작업들을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하셔야 될 작업이 이겁니다. 주제 정해지면 데이터 요청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프로젝트의 기능은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5가지 정도를 썼고요. 그리고 뭐 주요한 고려사항으로 XML 형태의 데이터차를 위해서 BS4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매트프롬립을 사용해서 시각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각화 할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사전 정보가, 사전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요청은 리퀘스트를 사용해서 XML 형태를 얻어오고, 그 다음에 XML 문서에서 필요한 자료를 추출할 때는 BS4 패키지 사용하고,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얻은 자료입니다. 추출해서 분석한 자료는 CSV 파일로 저장하고, CSV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아파트 정보를 이용해서 통계 처리를 수행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는 나만의 그래프로 시각화하겠다. 아마 대부분들 이런 형태의 프로세스는 다 진행하게 됩니다. 자, 예상 결과는 이겁니다. 지역별로 이렇게 이렇게 가격 변화를 이렇게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프로 보여주는 것은 이렇게 보여줍니다. 지금 제 생각에는 이게 동작구. 근데 나중에 이제 결과 보고서를 보게 되면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동작구의 값의 추이가 이렇게 돼 있고, 예를 들어 강남구의 가격 추이는 이렇게 바뀐다라고 하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강남구. 그래서 비교군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아주 성공적으로 실행된 턴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이제 미리 공공 데이터를 얻어오기 위해서 이제 프로그램도 일부 해가지고 데이터를 획득해서 고요. 이제 실제 네이버에서도 이런 서비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에는 유사한 형태의 서비스들도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이 친구가 분석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매매가의 변화들 같은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나름대로 사전조사 같은 걸 해봤습니다. 이 친구는요.
그리고 이제 실제 공공 데이터에서 얻어오기 위해서 필요한 요청 형식도 나름대로 분석을 해가지고 처리를 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 3개 정도를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한번 프로젝트 계획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그 팀 단위로 수행되는 경우가 있죠. 팀 단위로 진행할 경우에는 팀원의 역할을 명시를 해주셔야 돼요. 팀원의 역할. 그리고 혼자 프로젝트를 할 경우에는 이제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개별 프로젝트하고 팀 단위 프로젝트의 평가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를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야지 이제 공정할 거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팀 단위로 프로젝트 할 경우에는 주제나 분석의 내용들도 혼자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거랑은 당연히 차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